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조금 축소와 맞물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전기차 업체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주식을 이달 들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국산 인공위성 초소형 군주위성 1호가 24일 오전 7시 8분 57초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23일 경기 화성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스마트 교통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주도주의 부재로 오늘은 장 후반에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반도체주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저 PBR주는 밸류업 기대감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제보다는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메타 등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하나둘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른 업종별 주가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PC부터 우리 기업들의 실적 시즌까지 바라볼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우라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일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박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경제에 오른 모습 매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런 멋진 종목들 그리고 찾아드리고 또 공략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테마 안에서 내일 장에서도 바라볼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종목들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략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왜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과 목요일 집중하셔야 되는지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수익률 저희가 또 안 짚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은 성공했는데 다만 유동성이 좀 부족하죠.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월 16일이면 지난주죠. 네, 지난주 SP소프트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히든 종목으로 그 이후로 약 30%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윤사무엘 전문가가 찍어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숨통이 트이는 어떤 종목이 또 생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D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말씀드렸었고 4월 18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44% 단기간 내에 큰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을 좀 지금 시점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 HLB 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3월 달에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후로 30% 넘게 이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HLB 제약 같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을 이날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에 30% 거의 전고점까지 갔죠. 전고점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여기 사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었느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매매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던 날이 4월 16일이었나요? 23일까지 제가 매매했던 일지인데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죠. 근데 이제 하루 있다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 거래 정도 걸려가지고 17%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땡큐다. 이런 데서 아마 분할 매도 대응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지고 수익을 주니까 수익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나한테 준다? 그러면 또 종가 베팅 해봐야지 한번. 그리고 다음날 또 수익을 주더라고요. 한 5%에서 한 7%가량.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다만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본전 구간에서는 나머지 물량을 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매도를 했는데 8% 수익을 오늘 또 시장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한 분 한 분 제 노란톡방에 제 교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다 이 종목을 가지고 거의 한 두세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고 다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I인데요. 제가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날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15,000원짜리를 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탄력이 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4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눌려있는 흐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한 4일차,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좀 사모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뭘로? 단기 스윙 종목으로 기억해도 오세요, 여러분들. 단기 스윙 종목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종가로 살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4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분할 매수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 또 수익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DI 같은 경우에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한 4일 만에 32%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때 거의 매일매일 HLB 제약을 공략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어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스윙을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날 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저점에서 또 제가 또 들어가가지고 또 어제 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매도 대응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가 좀 주요 매물대죠.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은 딱 여기 직전 고점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는 갈 수가 있다. 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현재 캔들이나 아니면은 주가가 좀 약간 쌍바닥의 형태도 가지고 있죠.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변수는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금리,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더 탄력을 더 많이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5월달에 일정도 있고 굉장히 FDA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금리가 원래 이제 인하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좀 모멘텀을 조금은 아쉽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잘 나와가지고 어쨌든 고마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 차례 이제 종목들을 좀 좋은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최근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삼성중공업을 저는 강력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때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이제 감옥을 가야 될 판이다. 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저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종가를 다시 올리길래 여기서 다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2배로. 그래서 삼중은 종가로 들고 있는 만큼 비중을 또 늘리겠다. 2차 매수를 하겠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음 날 또 7%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큰 대형주 가지고 야 역시 윤사무엘이 공략을 하면은 사실 대형주 가지고 5%, 3% 수익 내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1% 수익 내기도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윤사무엘이 이 대형주를 만지기 시작하면은 실제 탄력적인 약간 뭐 급등주처럼 수익이 나는 역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4월 16일 날은 이제 테스라는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물론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다음 날 또 12% 급등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종가 베팅했고요. 그다음에 급등해서 또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까지 뭐 테스트 같은 경우 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들고 있고요. 4월 17일 종가 베팅 하고 다음 날 이 종목을 이제 여기서 상따를 하고 16% 수익 냈고 이 종목을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시간에서도 올랐어요. 이 종목이 시간에서 6% 정도 올라가가지고 6% 급등해서 또 시간에서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안 들고 있지만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짧게 많을 때는 뭐 10%, 뭐 짧게는 뭐 5, 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좀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길 때는 제가 없어요. 제가 매매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매매 안 하다가 시세 탄력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등 파동이죠. 짭짤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저는 당연히 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이제 시세의 알곡을 챙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이런 데서 눌릴 때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여기서 종고점에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이런 거를 견디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견디다 보면은 이 큰 걸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세가 갈 때만 그렇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B 구간만 잠깐 이제 매매 일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가 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종목은 상따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가 베팅을 합니다.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 요즘에 종가 베팅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장중 매매를 하잖아요. 먹을 폭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뢰밭이에요. 하지만 종가 베팅은 그나마 좀 깔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즘 그러니까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수익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도 종가 베팅했거든요. 이게 3분봉이에요, 3분봉.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3분봉. 그리고 여기서도 종가 베팅. 이거는 이제 돌파 매매 한 번 했었고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이거 이렇게 다음 날 또 저점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직장인, 뭐 바빠가지고 나는 주식창을 잘 못 본다.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바쁜 주부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시에서 3시 반, 30분 정도만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 파동 하나가 여러분들 이 파동 하나가 10%예요. 플러스 10%. 다음 날 장 초반에.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은 쉬운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또 10% 이상 수익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 8% 정도 수익을 줬던 것 같고 딱 봐도 여기 10% 되잖아요. 여기 10%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물론 저는 장중 매매도 잘하고 상한가 따라잡기도 잘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정적으로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또 크게 늘어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제자분들 중에 이렇게 종가 베팅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종가 베팅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장중 매매도 상당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월 26일, 29일 엔젤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들에서 다 저점 매수하고 당일날 플러스 6%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도 대응하고 장중 저점 그리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또 플러스 한 10에서 15%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시초가 매매도 해가지고 짧게 5% 그러면서 장중 저점 매수하고 다음날 또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또 돌파 매매하고 또 이렇게 매매 잘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듣는 얘기가 야 역시 윤사모엘은 주식 천재가 많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증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인증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이 똑같죠. 네, 3분봉.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5% 수익,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15%.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식으로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상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저 윤사모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11월, 12월 달에는 뭐 에코프로머티 매일매일 여러분들 상한가 가던 날 상따 다 하고 30%씩 수익 내고 그다음에 모든 뭐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모든 파동을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보시면 이렇게 다 수익 이렇게 굉장히 잘 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역시 윤사모엘이라 하니까 제가 방송에 예전에 한 11월 달 처음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2월 달 월천 트레이더도 못하면은 이제 주식 접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진짜 월천을 이제 달성하는 모습, 월천을 벌고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75% 수익을 매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종목을 뭐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막 30에서 막 40 종목, 50 종목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종목이 물려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계좌 관리나 아니면은 종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진짜 찍힙니다, 여러분들. 월 평균 75% 제법 커가지고 차를 굉장히 좋은 차로 하이엔드 차로 바꾼다라고 외제차로 바꾼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초보였는데 제 덕분에 그래도 손해 본 게 복구가 되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깡통을 한 7번, 8번 차봤기 때문에 원금 복구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주식 초보자 시절에는요. 근데 또 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손해 본 걸 복구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만큼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3월 1일 그리고 4월 1일 한 달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30%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4%, 코스닥이 3% 상승하는데 이분의 계좌는 거의 10배, 30%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금 대비 30%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죠. 3월 초반에 조금 오락가락했는데 결국 3월 후반에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계좌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 또 11월 달부터 11월 29일 뭐 이분에 보시면은 50% 수익 계좌 대비 그러면서 야 진짜 수익률이 이렇게 찍히고 월천이 된다 쉽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처음 보기도 했는데 진짜 되니까 좀 신기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는 종가 베팅 계좌 6개월 동안 코스피 마이너스 2%, 코스닥 마이너스 1.34% 떨어지는데 이분의 계좌는 100%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가 베팅을 하면은 뭐 100% 수익률, 승률 그건 없습니다. 저도 손실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실은 최대한 짧게 끊어내고 그다음에 또 수익 낼 때는 또 화끈하게 또 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실제 월천 트레이더를 정말 제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정과 어떤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이런 시세 알곡만 챙기면서 좀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교육방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소외받지 않고 시장 중심에 서서 저희 주도주 매매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SP소프트는 두 번의 종가 베팅으로 한 주 만에 30%의 수익을 담아 볼 수 있었고요. DI도 바로 그전 히든 종목이었죠. 44%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단기 스윙 종목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또다시 또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시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작이 장 막판에 가서 조금은 힘을 확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시장의 힘을 잃었던 거는 사실 10시부터 힘을 잃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수는 일단 회복을 해주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유동성을 회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5일선을 좀 회복해주면은 매매할 종목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실제 나오죠. 근데 문제가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나 코스피, 제가 볼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정도 나와줘야 돼요. 12에서 한 14조 정도 나와주면 가장 좋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0조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 총선 이후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이 코스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항의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컨트롤 안 해. 약간 이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유동성을 좀 일으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물론 어떤 실적 시즌도 있겠지만 실제 25일 날 뭐가 있죠? 네.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 상장이 되죠. 그래서 2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5월 1일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 또 그 분할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되고 이제 싸진 가격이잖아요. 50만 원에서 아마 10만 원대로 내려올 텐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유동성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좋은 거래를 해볼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남들보다 잘하는 거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방어를 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벌 때 같이 버는 거는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주식 실력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요. 근데 남들 잃을 때 같이 안 잃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잃을 때 저는 안 잃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제 점수를 쌓아가면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계좌가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잃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는 버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좌 관리나 아니면은 좀 포트 관리 그리고 종목 주도주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이 어쨌든 약세여도 조만간 저는 좋은 강한 종목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교육방에서 당일 시장 대장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황까지 점검해 보고 왔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장에서도 힘내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가 5년 전 대비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 장기화의 이유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반도체 신규 공장 설립,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지 건립에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AI 전력 슈퍼사이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오늘장에서 5.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9.86%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요. 인공지능 전력 슈퍼사이클 테마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 신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오늘장에서 5.49% 빨간불 켜졌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장에서도 빨간불 켜줄 수 있을지 바로 신호등 색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확신은 없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방송에서 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5월 초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오늘 또 이제 컨퍼런스 콜도 했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했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288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78%가 늘었다. 확실히 요즘 시장이 어떤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내포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구글이나 메타 이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재 문의를 또 받고 있다. 이런 게 또 핵심 키워드로 오늘 매수세를 발생시켰던 요인이었다.
사실 뭐 상한가도 없었죠,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20% 위에 올라간 종목들도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한 3-4종목밖에 없었어요. 근데 워낙 또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없어가지고 그 종목들을 또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사이즈도 있고, 그렇죠? 좀 약간,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10만 원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달 5월 8일 코스닥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또 힌트를 얻어야죠. 5월 8일까지는 이 종목을 또 이제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력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핫한 테마이고 그런 시점에서 여기가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관련주에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매하기에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단기 매매, 그러니까 뭐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종가 베팅 뭐 이런 거는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일단 첫 번째는 10%의 롱바디의 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타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 정도까지 가는 봉들이 좀 많아야 수익 내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내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봉이 좀 작아요. 10% 이하로요. 많이 길어봐야 여기가 10%좀 될랑말랑 할걸요. 그리고 이제 기관 외인 수급주예요. 수급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기관이나 외인들 좀 컨트롤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오늘 처음으로 오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원래 안 터졌어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시장을 잘 보고 있었든 아마 이런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정도는 봤을 테지만 왜 올라가지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게 만약에 뭐 장 초반에 나온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거기 이후 바탕에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 일정도 있고 전력 테마라는 어떤 핫한 테마도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제가 또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약세지만 현 시점에서 지난주부터 좀 강조해 드린 게 있는데요. 방조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만든 키워드인데 방산, 조선, 전력 이 관련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탄력적인 흐름을 이제 좀 기대하고 같이 한번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조전 딱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전력 섹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매수 시그널 받아봤는데요. 움직임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공략하시기에는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내일 거래량에 따라서 큰 급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초까지 관심 종목으로 좀 설정을 해두셨다가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까지 또 만들어 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재룡전기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바로 또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방조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들어주셨나 싶은데 오늘 또 전력 섹터 안에서 두 번째 종목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름 잘 지었죠, 그래도. 네. 그렇죠. 네. 역시. 네, 아무튼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실적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I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4배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대 주주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의 힘으로 올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북미 전압기 교체 폭증의 생산력이 확대가 되는 중이고 실제 북미 지역 관련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물론 올해 2분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제 광기 영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팔고 싶은 시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량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폭등을 시키느냐,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의 핵심은 저는 이제 이 방산, 조선, 전력 지금 굉장히 차트도 좋잖아요. 예, 근데 물론 탄력이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예, 근데 띄엄띄엄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주면은 분명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럼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예술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가고 쭉 급등했습니다. 네, 거의 한 25,000원대, 뭐 3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예쁘게 눌렸죠. 예쁘게 한 21선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거기다가 이제 전고점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일 양봉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한 이 정도 마감했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은 분명히 했을 건데 종가 베팅 해볼만 했어요. 이 종목. 근데 60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하락 추세는 아니거든요. 이런 하락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종가 베팅 하신 분 계셨다, 잘했다. 근데 이제 뭐 내일 시장에서는 차라리 저는 좀 더 확인하고 사겠다, 이 관점으로 현재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룡전기의 월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재룡전기의 이제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일반 차트는 아니고요, 선형 차트는 아니고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지받고 이거 그거잖아요, 슈퍼카. 그래서 이런 데가 저항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를 지금 넘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제가 볼 때 4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여기 상단이요. 그래서 5만 원대 초반에서 4만 원대 후반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뭐 크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방으로 다시 좀 한번 차트상은 월봉 차트상으로는 상방을 향해 갈 수 있는 차트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핫한 AI 전력 슈퍼사이클 관련주들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재룡전기도 매수 시그널 받아봤습니다. 유동성이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또다시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과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도 짚어주셨고요. 향후의 흐름 전문가님과 꼭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로켓, 장갑차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인 한화비전 그리고 한화정밀기계를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순수 방산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오늘 하루 주가가 7.50%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문가님, 이 방조전 안에서 우리 조금 전엔 전력 살펴봤고 이번에는 개별주로 방산에서 또 가져와 주셨네요. 방산 모멘텀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방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제 최근 히든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을 조금 고가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살짝 주긴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수훈법이 국회 통과를 했고 정부 금융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폴란드가 되었던 루마니아가 되었던 그런 나라들과 어떤 계약상에 있을 때 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2월이 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찍힐 수가 있고 계약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실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돈이 되는 항공이나 방산 우주 사업은 이제 남겨놓고 돈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해가지고 떼어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개청 일정이 있는데 좀 한 달 정도가량의 이제 텀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 천무가 2조 원 규모 폴란드에 이제 추가 수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 이제 로그 차트죠, 이것도. 예, 로그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점을 그리고 고점을 봤을 때 이런 데가 좀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별로 안 좋았겠죠. 예, 여러분들 이거 크랙이 난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타고 있죠. 더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종목이 더 안전하다. 언제까지?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데서는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4월달, 5월달, 4월달 후반 그리고 5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일정이나 모멘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이렇게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제가 하는 매매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리스크가 낮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리스크 조절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매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좀 신세계적인 주식 매매 경험을 쌓아가실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으로도 방산 섹터 만나봤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개별주로 역시 지금까지도 흐름이 좋고 또 돌파하는 그림을 보이면서 5월까지 모멘텀 효과 톡톡히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까지 받아봤습니다. 전력 테마 안에서도 저희가 좀 전에 두 종목을 또 살펴봤죠. 이 종목 모두 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이 세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막 참고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세세한 전략뿐만 아니라 이 히든 종목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두 다 세 종목 세세한 전략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큰 화면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투자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기법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8광대 수급주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소개한 지도 제가 11월 달 방송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스터만 해도 이게 장중 매매도 되죠. 장중 매매도 되는데 종가 베팅도 돼요. 종가 베팅도 이어지고 거기다가 상따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이해만 하시면요,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USB나 이메일로 신청 링크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꼭 그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이 얼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자, 보시면은 이제 주식의 3대 요소는 똑같습니다. 재료는 항상 신선해야죠. 여러분들 샐러드를 먹든 아니면 어떤 요리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이제 음식을 하면은 맛이 이상하잖아요. 배탈 나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신선한 재료를 좋아하고 이 신선한 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을 사랑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대금을 이제 판단하는데, 사실 재료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이 재료가 만약에 뭐 특징주 기사가 되었든 어떤 네이버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든 이 재료를 딱 나왔어. 근데 누군가는
야 이거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한 5%밖에 못 올라가겠네. 10%밖에 못 올라가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관적인 거예요. 재료 해석하는 거는 다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주관적인 거를 최대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 수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이제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특징주가 딱 나왔다. 이거 A급인데? 이거 C급이네. 이거 D급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결국에 거기서 이제 비중을 때리든가 아니면 안 때리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와 씨, 이 종목이 막 급등한다, 막 20% 급등한다, 이 종목 상한가 가네 이러면서 막 비중 때렸다가 이제 깡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차트. 네, 이렇게 이제 차트 어떤 기법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되게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8선 형성 시 매수 전략인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주가가 눌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가 눌렸어요. 자, 여기가 약 50%예요. 자, 주가 눌렸는데 이렇게 꺼져버리면 이거 좋은 주식인가요? 네, 쓰레기죠. 요즘에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보셨죠?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급등해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나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질이 안 좋다라는 게 이런 종목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시장 질이 좋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 진짜 멋진 종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네, 급등하다가 어떻게 되죠?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갑니다. 조금 눌렸다가 또 가요. 이게 근데 여기가 50%라고 하면은 여기가 38번, 여기 38, 피보 38선. 예.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입니다. 추세를 크게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봉상에서도요. 자, 그걸 이제 뭐 3분봉이 되었든 1분봉에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봐야 되는데 1분봉에서도 추세라는 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주식 이런 걸 저는 매매를 안 하고요. 우상향하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거를 단 추세 지표 하나만 가지고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다. 네, 이거 쉽습니다. 2개 이상 음봉.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2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음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승 장악형 이런 식으로 빨간색 양봉 이런 식으로 나와야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여기 시가나 다음 봉 시가나 눌렸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이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빨리 쇼핑이나 하고 와라.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하고 아니면은 뭐 브런치를 먹든 좀 쉬고 와라. 좋은 종목 나오면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도 별로 없는데, 없는데 그냥 편하게 돈 번 거 그냥 좀 쓰고 오고 아니면은 좀 부동산이나 좀 보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만 좀 되면은 지수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유동성만 받쳐주면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SK이터닉스 4월 4일에서 4월 5일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급등합니다. 왜 이렇게 내리꽂 았어요? 이거 별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38선 밑에 있어. 여기 빨간선이 38선이에요. 이땐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다가 여기서 이제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나왔다가 여기서 상승 장악형, 여기서 38선 지지해주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추세 돌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단 3분 만에 거의 플러스 10% 수익을 줬죠. 이때 종가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자, 주가가 다시 38선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이때는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상승 장악형 캔들 떴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한 7% 갔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매매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 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우하향할 때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가 여기서 살짝 텁니다. YSL 밴드가 우상향으로 또 텁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음봉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 장악형 또 2개 이상의 음봉 상승 장악형 여기가 다 차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은 당일에만 플러스 60% 수익 가져가신 거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분할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잉태형이죠. 이거 잉태형이죠. 상승 장악은 이렇게 돼야 상승 장악이에요. 자, 그러면 상승 장악이 어디서 나오냐? 자,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상승 장악.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 한 겁니다. 여기서는 장중 저점을 잡고 여기서는 종가 베팅 모아가지고 다음날 10% 넘게 급등했을 때 이제 파는 겁니다. 자,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패, 내가 유리한 패만 왔을 때만 해도 거래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사가지고 나중에 며칠 내내 나는 여기서 100%를 먹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구간에서 내가 확신을,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3%, 5%만 충분히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월천 트레이더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매일 강한 주도주는 나오고요.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매일 멋진 종목과 전략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 공략, 멋진 종목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방조전 안에서 방산 살펴봤고 전력 살펴봤으니까 조선이 히든 종목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교육방에서 공략을 좀 많이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또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보여요. 아직 여전히 좋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엔 유동성만 들어와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좀 가져온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AI 훈풍에 이제 최근에 구리값이 급등을 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관련 테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룡전기도 좋고 그다음에 HD, 현대 이런 종목도 좋은데 현재 이제 전기 변압기 전선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경영진이 여기 회사에 이제 회장을 찾았대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에너지 신사업 MOU를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AI 테마를 만든 게 어디죠? 오픈 AI잖아요. 오픈 AI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 AI를 파생시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방문했다는 건 좀 의미는 있다. 키워드로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몰빵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AI는 2025년도에 전기와 변압기를 고갈되게 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만약에 변동성만 나와주면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자, 보시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차트가 또 있나? 네. 자, 일렉트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급등을 잘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HD 아까 현대,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릭이랑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봉의 길이가 좀 괜찮아졌어요. 길이가 좀 괜찮아요. 제가 왜 이 종목을 더 좋아하냐면은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봉의 길이가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 20%까지도 주고, 그러게 해서 변동성이 더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 딱 나오는데 바로 또 급등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개 정도 음봉 나오면은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시점에서 이 정도 나와가지고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여기죠. 네, 직전 고점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아마 이런 데가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 선이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가 지지라인이라서 아마 이런 데에서 좀 분할 매수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반등도 좀 세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 자,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어떤 트렌드가 이런 고점과 고점, 그리고 이런 저점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고점을 14만 원 상단을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크게 추세 이탈만 없으면은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에 이제 이 종목이 주도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무난하게 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력 테마, 강세 테마로 살펴봤는데요. 히든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전의 종목들보다 조금 더 큰 움직임이 기대된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세세한 전략들 꼭 함께 받아보시면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도 좀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등 호재 속에서 전력 테마 살펴봤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모두 다 매수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그 연장선으로 움직임이 더 큰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